우리가 머리를 감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 손님이 오셨다고 하면 대개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감던 머리를 마저 감고 나서 그 손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손님이 오셨다고 하면 최소한 입안에 든 음식일랑 삼키고 나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처신한 사람이 있었다니 이 강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BC 1050년경에 중국의 주나라가 세워졌죠. 이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었죠. 그런데 이 무왕이 나라를 세운 지 3년 만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뒤를 잇게 됐는데 이때 성왕은 아직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왕의 숙부이면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성왕 대신 중국 천하를 다스리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공은 뜻하지 않게 중국 전역을 천자의 대행으로서 다스리는 한편 조카인 성왕을 잘 보호하고 교육해서 이 성왕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정권을 온전히 넘겨주고 조카인 성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공이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우리나라 수양대군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죠. 원래 이 주공은 제후국인 노나라의 제후로 가게 되어 있었죠. 중국 대륙이라고 한다면요, 이 산동반도 일대를 제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옆에 노나라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 노나라의 임금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무왕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중국 전역을 통치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가기로 돼 있던 이 노나라에는 아들인 백금을 대신 보내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나라의 제후로 가는 아들 백금에게 이 주공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라는 취지의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 충고의 말이 사마천의 사기에도 실려있고 조난시대 말기 유향이 쓴 설원이라는 일화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사기가 조금 먼저 쓰여졌으니까 사기에 있는 기록을 소재로 삼아서 한번 보실까요? 주공제 백금을 주공이 백금에게 조의를 주면서 말했다. 아, 문왕지자여,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이 문왕은 무왕과 주공의 아버지로서 주나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던 인물이죠. 아들 무왕이 등극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추존한 시호가 문왕이죠. 이 문왕도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는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지 제이며 무왕의 아우이며 성왕지 숙부로서 성왕의 숙부로서 아어 천하여 불천이라. 나는 천하에서도 천하지 않은 몸이다. 귀하게 대접받는 몸이다. 어련하겠습니까? 무왕의 아우이며 현재 천자의 숙부인데 그 귀하기가 이럴 때 있겠습니까? 영이나 그러나 일목삼합발하고 나는
한 번 머리를 감을 때에 3번이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일반 삼투포하며 한 끼 밥을 먹을 때에 3번이나 입안에 있는 음식을 뱉으면서 기대사 하면서도 일어나서 그 선비들을 응대하면서도 유공실 천하지 현이니라. 오히려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자지로든 네가 노나라에 가거든 신무이국 교인하라. 몸가짐 마음가짐을 신중히 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이 나라국자는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동사로 새기면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건국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각 제후국들이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지금 쥐프라고 하죠. 곡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노라는 땅에 백금이 처음 가서 초대 임금을 하는 거죠. 나라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겸손하게 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일목삼악발 일반 삼토포 한 번 머리를 감으면서도 3번이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님을 맞이했다.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3번이나 먹던 음식을 뱉고서 손님을 맞이했다. 인재를 맞이했다. 이 말에서 토포악발이라는 성어가 유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틀토, 배탄에다 이 먹일 포자는 입안에 든 음식 이렇게 새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 악자, 머리털 발자. 그러니까 입안에 든 음식을 뱉고 손님을 맞이하고 감던 머리채를 쥐고 손님을 맞이했다라고 한 말을 축약해서 토포악발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통치자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 문장 전체를 4글자로 축약한 것이 바로 토포악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일목삼악발 한 번 머리를 감으면서 3번이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손님을 만났다. 일반 삼토포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3차례나 입안에 든 음식을 뱉고서 인재를 만났다. 이 일목삼악발이나 일반 삼토포나 이 토포악발이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봉명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궁벽한 시골 오두막집의 황제의 신분으로서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와도 의미가 통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보다도 더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외침에 대비해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두었다가 외란이 일어나니까 준비된 상황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적을 막고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 자신의 진심을 곡해하고 또 질투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공직자. 다리가 잘리고 혀가 잘리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연산군에게 간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환관 김처선과 같은 공직자, 또 임금이 넓고 기름진 땅을 녹으로 내려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무리한 세금을 거두지 마십시오.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가볍게 매기십시오. 백성들에 대한 형벌을 한 단계씩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해서 임금의 허락을 받아낸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안영과 같은 공직자, 이런 분들이 이 주공이 토포악발하면서 찾았던 인재들이 아니었을까요? 부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언제까지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참신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맑고 밝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인재뿐만 아니라 친구나 스승이나 고객에게까지 이 토포악발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그 누구의 마음인들 사지 못하겠습니까? 한 말씀을 덧붙이게 해주십시오. 이 주나라는 중국 전체를 일컫는 말이죠.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죠. 황제 전에는 천자라고 했죠. 이 천자의 나라를 황제의 나라라고 해서 제국이라고 하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서 황제국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황제국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이것을 제후국이라고 했죠. 제후국을 다스리는 임금을 제후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현 체제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황제에 비유할 수 있겠고, 도지사들을 제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제후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1897년도에 그러니까 중국의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해진 상황에서야 고종 임금이 고종 황제로 된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우리는 이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